안녕하세요. M동물의료센터 이나영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동물의료센터 정경삼 원장입니다. 오늘은 동물에게 먹이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걔한테 먹이면 안 되는 음식이 뭔지. 그래서 요즘에 우리 닥터 구글에게 물어보면 구글이 뭐든지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글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열어보고 한번 찾아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예쁜 것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근데 걔들한테 먹이면 안 되는 음식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초콜릿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마늘, 양파 이런 거 주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고, 이제는 포도 주면 안 된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죠. 더 하면 술도 있을 거고, 우유 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보시면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마늘을 마늘채로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떨 때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가, 우리가 일부러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계기로 얘네들이 그걸 먹고 이제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일단은 양파는 먹이면 안 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뭐 생양파는 걔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짜장면 먹고 남은 그릇 같은 거를 싹싹싹싹 긁어 먹어버리는 경우 양파가 몸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늘빵 같은 거 생각보다 마늘이 송송송 박혀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늘빵도 여러분 생각보다 이건 뭐 달달하니까 마늘이겠어? 라고 생각하고 먹이시는 경우도 되게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고요. 양파하고 마늘을 먹으면 이제 동물에 있어서는 이 혈액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적혈구가 파괴되기 때문에 빈혈, 혈뇨, 혈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서 쉽게 알아볼 수 있죠. 피똥 싸고 피오 좀 넣고 이러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끔 술 마시다가 소주잔에 있는 거 핥아 먹어볼래? 이러고 주시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걔들은 체중이 적게 나가니까 몸에 되게 부담이 많이 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포도 다 먹고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넣어놨는데 뒤져갖고 포도 껍데기나 포도 씨를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생각보다 무슨 복숭아 씨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먹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질문하시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그 초콜릿 먹을 때거든요. 그러면 전화가 막 오세요. 초콜릿을 먹었어요. 그런데 초콜릿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흔히 이제 보시면 이런 초콜릿 있으실 거예요. 드림 카카오. 72%. 네,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카카오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정말 위험해요. 근데 오히려 조금 어린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초콜릿들 있죠. 밀크 초콜릿. 그렇죠. 먹어도 괜찮습니다. 비교적 괜찮아요. 초콜릿에는 세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굉장히 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한다든지 호흡을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과흥분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딱 하나로 말을 하면 얘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과흥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뭔가 업되어 있는 상태로 평상시에 하지 않던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엄청 막 얘가 업돼 보이는 그런 류의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호흡이 빨라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침도 흘릴 수 있습니다. 심하면 죽기도 하죠. 죽기도 많이 먹는군요. 네. 그래서 카카오 함량이 많을수록 애들한테 위험성이 커지는 거고, 작은 아이가 카카오 함량이 많은 거를 많이 먹으면 훨씬 더 문제가 잘 생기게 되겠죠. 심하면 죽을 수 있죠.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병원에 다른 데서 일을 할 때 겪었던 게, 아까 이제 마늘빵도 말씀을 하셨는데, 양파링을 먹고도 문제가 되는 애가 있었어요. 과자 양파링. 네, 양파링. 양파링에 있는 양파 성분도 충분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호자분들은 사실은 양파, 마늘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마늘빵, 양파링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게 이거예요. 자일리톨인데요? 네. 우리는 흔히 자일리톨 충치에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자일리톨이 강아지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게 몸 안에 있는 포도당을 이용하는 거에 방해를 해서 아이가 순간적으로 저혈당으로 훅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일리톨 껌, 근데 뭐 걔가 자일리톨 껌을 먹을 일이 뭐가 있겠니? 라고 흔히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일부러 이렇게 생긴 걸 갖고 왔어요. 이 껌은 저도 핸드백 속에다 잘 넣어가지고 다녀요. 여자분들 특히. 그 회사 다니거나 이러실 때 밖에 나갈 때 이제 입에서 밥 먹고 나면 냄새 나니까 그냥 이따시절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다니시고 이렇게 갖고 다니시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보통 저도 핸드백에 넣어 갖고 다녀요. 그러면 은박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걔가 딱 씹으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핸드백 속에 이렇게 넣고서는 가방을 이렇게 침대 위나 바닥에 놨는데 강아지는 엄마 핸드백을 뒤지다가 씹어 먹을 수가 있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돼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화장품 케이스나 아니면 핸드백 뚜껑을 꼭 닫아 놓는 거에 있어서 신경을 조금 써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또 요거랑 비슷하게 여자분들 그 두통이 있거나 생리통 때문에 우리 타이레놀 같은 거 많이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저도 넣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뽀스락뽀스락 하는 소리 때문에 이렇게 꺼내서 씹어 먹다 보면 꼭 약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거를 씹다 보면 그냥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타이레놀이 광고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순한약 타이레놀이라고 해서 걔들한테 그냥 일부러 먹이시는 분들도 가끔 드물게 있고 먹이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런 상태로 가방 안에 있다가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타이레놀이나 자일리톨을 집에서 만약에 강아지가 먹었다면 응급 상황이니까 이건 빨리 병원에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전 예전에 타이레놀 먹인 강아지는 결국 못 살렸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 우유를 가장 흔하게 많이 주시는데 제일 커다란 문제는 새끼 고양이가 차가운 걸 먹었을 적에 배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를 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유는 절대로 주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 소화가 잘 되든 우유 같은 거를 미지근하게 해서 소량 주는 정도인데 요즘에는 동물용 우유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우유에서 유당 같은 거를 이미 분해를 해놓은 우유, 소화가 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우유를 먹이시는 게 좋고요. 생각보다 견과류가 소화불량과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과류. 네. 포도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렇죠. 포도 같은 경우도 포도를 그대로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얘네가 껍질을 버린 거를 꺼내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건포도가 들어가 있는 빵을 먹는다든지 씨앗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껍질. 알맹이도 주지 않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포도는 그냥 다 안 좋은데 네. 우리가 사실은 걔들은 씨앗을 골라 먹지는 않으니까 포도 자체에서 그리고 이 껍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먹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더 잘 생깁니다. 아보카도. 네, 아보카도에 있는 성분 자체가 걔들한테는 구토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서 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너무 기름기가 많다. 혹은 먹었더니 굉장히 자극적이다. 너무 달다. 너무 시다. 하는 거는 조금 피하시면 일단은 안전해요. 그러고 보니까 떡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떡이 왜 문제냐면 끈적끈적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가 막혀요. 먹다가 이게 꿀떡 넘어가지 않고 끈적끈적한 게 딱 달라붙어서 이제 막아버리면 오히려 굉장히 심각한, 우리 사람도 떡 먹다가 죽는 사람들 있듯이 맞아요. 동물에서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들어왔었던 응급 케이스가 떡 먹고 네. 온 경우였어요. 마취해서 떡을 꺼냈어요. 네. 그럼 양말 먹고 오는 애들도 있죠. 음식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애들이 그 꼬릿꼬릿한 냄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설마 그런 걸 먹겠어? 이런 거를 먹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예전에 한 번은 수술해서 꺼내봤더니 사탕 껍데기. 사탕 자체에 그 달콤한 냄새가 배어있기도 하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핥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꿀꺽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꼭 이제 지금은 어떤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한 걸 얘기했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실 같은 거를 그렇게 갖고 놀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끊지 못하고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게 올 수 있어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끈이 바닥에 있지 않게 조금 잘 치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괜찮습니다. 바나나는 좋은 음식. 그거 괜찮은 거예요? 네. 네. 바나나는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칼륨이 풍부하게 있어서 심장이 안 좋거나 이런 애들도 괜찮습니다. 고양이는 개보다는 확실히 먹는 거에 좀 더 까다롭고요. 고기에 조금 더 그렇게 집착해. 아무래도 육식동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개들이 먹는 그런 류의 잡식성 음식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상한 거는 보통 개들이 많이 주워 먹고요. 고양이들은 생각보다 바늘 같은 거 이렇게 실체로 하다가 바늘까지 이렇게 삼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고양이는 선형으로 되어 있는 길쭉한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 요새 젊은 친구들 카세트 테이프 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고양이들이 이렇게 당겨가지고서는 그거 삼켜가지고서 문제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저희 아이가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아재가 된 것이죠. 옛날 사람들이라서. 네,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들. 대체적으로 제가 아까 고양이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고기로 된 걸 많이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기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고기에 들어있는 기생충 알, 뭐 혹은 거기에 들어있는 세균 이런 것들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개도 마찬가지,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생고기를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고기의 문제점은 항상 감염, 바이러스, 그리고 세균, 그리고 기생충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게 익히지 않으면 그 상태로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애들 같은 경우는 굳이 날 걸로 이제 줄 필요가 전혀 없이 항상 조리해서 주시는 것이 맞고, 그렇게 조리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개, 고양이용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오늘 개에게 주면 안 되는 음식, 고양이에게 주면 안 되는 음식으로 알아봤는데, 사실은 뭐든지 많이 주고 싶은 게 이제 보호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개,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맛있는 걸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제 주어서 단지 구토 설사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면 안 되는 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조금 피해 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음식을 자꾸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가 특징이냐면요. 못 놀아주시는 분들. 집에 혼자 많이 두시는 분들이 미안하니까 마치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아이한테 선물을 사서 그걸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애들한테 자꾸 먹을 걸 주세요. 근데 얘네들 인생에 있어서 먹는 건 되게 중요한 거지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자랑 지내는 시간과 놀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